책 좋아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책은 자고로 혼자 읽어야 제맛이죠.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이 시간이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책은 자고로 함께 읽어야 제맛이죠.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인생 이야기도 나눠야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예, 두 분 말이 다 맞아요. 책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도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연말인데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책이 만나는 시간. 오늘도 좋은 분들과 함께합니다. 2020 독서 동아리 영화 파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서 동아리 연말 파티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은 임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 동아리 연말 파티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장시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독서글잡이 현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너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쓸쓸한 연말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도 어저께 또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맞아요. 오늘 사실 말이 이제 독서동아리 연말 파티인데 저희 세 마리 이렇게 단촐하게 놀아가지고 너무 슬퍼요. 우리 라디오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라도 내보려고 이렇게 평소 안 하던 머리띠도 하고 나왔는데 좀 어떤가요? 어울리나요? 어울려요. 우리 연말 파티 한다고 화려하게 입장 막 이랬는데 저만 이게 됩니다. 저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선생님들 준비했어요. 자, 선생님. 네. 뭐 하나? 이렇게. 아니, 선생님. 예. 해주세요. 네. 네. 네,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진짜 어울리네요. 예. 다 혼자있으니까 2시간 만나서 그렇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기분에 내니까 참 좋죠.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저희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냥 생각하시고 함께 이 시간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연말에 어떤 계획 있으세요? 우리 장비 선생님은 평창에 한 달 동안 살기로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왔고요. 혼자만의 고요히 힐링 시간을 잘 보내고 왔는데 이 시기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나눈 성에 대해서 또 같이 회포를 푸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만나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고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연말 이 시간 동안 그동안 책을 열심히 몰아서 한번 읽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선생님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럼 선생님 요즘에 어떤 책 읽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오늘 각자 요즘에 읽고 있는 책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먼저 갖고 온 책 먼저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소개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보시면은 좀 되게 두꺼워 보이죠. 그런데 10분 남주시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책을 가지고 독서 동아리 모임 때 같이 한번 읽어보기도 했거든요. 역할을 정해서 읽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어떤 책이냐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린 왕자와 같은 어른들이 읽는 동화라고 보시면 돼요. 한 페이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에 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친절한 사람. 소년이 대답했어요. 네.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연말에 읽으면 정말 자기 성찰을 하기도 좋은 책이라서 저는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께 이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책에 있는 그런 내용을 서로 질문하면서 네. 독서 동아리 나눔하면 맞아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두꺼운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해야겠어요. 맞아요. 질문에 뿌듯할 것 같은데요, 애들이? 네. 저는 고도를 기다리는 사무엘 베게츠의 고도를 기다리는 너무 유명한 고전이긴 한데요. 이건 뭐 2시간은 읽으셔야 되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혼자서도 이 책을 읽었지만 고도를 기다리며가 되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고도를 누구일까? 근데 얼마 전에 그룹콜로 같이
같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읽었었는데 같이 읽으니까 이게 대본이거든요. 네. 대본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이 고도가 다르더라고요. 예. 저는 어떤 희망이 고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연한 희망. 네.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네, 그 희망을 가지고라도 살아야 맞아요. 물질이 많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요. 네, 가능하잖아요. 네. 2021년도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희망하며 2022년 화이팅! 네, 너무 간절한 희망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전을 읽으면서 요즘에 다시 희망을 생각하신다니까 너무 반갑네요. 저는 요즘에 입고 있는 거 따끈따끈한 신상이거든요. 네. 그 아동문학 평론가이신 이재석 선생님께서 새로 내신 책인데요. 새로운 어린이가 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세계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이해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은데 그런 어른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다음에 좋은 작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요즘에 저희가 이 책 같이 읽고 있거든요. 저희 동아리 한 20년 이상 된 동아리예요. 대단하죠? 오, 20년씩이나요. 네. 사실 저희 동아리도 최근 몇 년 동안은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은 다들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독서 모임 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들 모임이 이사가고 그래서 사실 한 번 모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코로나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 비대면으로도 우리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비대면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는.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독서 모임을 부활시켰네요. 잘하셨어요. 올해 어느 해보다 번수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전환해서 꾸준히 모임을 유지하는 동아리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을 또 견디지 못하고 모임을 못하는 동아리도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지역 독서 동아리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활동을 이어나갈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함께 있기가 참 좋지만 꾸준히 동아리를 유지하는 거는 정말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좋았던 얘기도 나누고 또 실패한 얘기도 나누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사실 올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겠지만 우리 함께 읽기 동아리 실천하시는 분들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를 정했잖아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주제를 함께 외쳐볼까요? 네. 이러면 독서 동아리 망한다. 사실 오늘 저희는 이제 연말 파티 맞이해가지고 성공보다는 좀 실패담을 많이 나눠보면서 거기에서 우리 위안도 얻고 또 맞아요. 새로운 지혜를 좀 얻고자 이런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희가 미리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시면서 생기는 고민들을 사연으로 받아봤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한번 같이 이 자리에서 나눠보면서 좋은 의견 또 해결책 있으면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독서 동아리 진행하는데 정답은 없어요. 그죠?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유튜브 댓글로 좋은 의견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릴게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할게요. 저희 독서 동아리 지원센터는 전국구잖아요. 네, 맞아요. 전국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우와, 너무 영상이요? 감사합니다. 오. 네,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개인 셀카로 찍은 사진이라 영상이라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독서 동아리 이러면 망한다 주제를 듣고 지금 망해가고 있는 저희 동아리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 동아리는 사실 코로나를 핑계로 지금 쉬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시작했습니다. 뭐가 힘드냐고요? 바로 장소 때문이지요. 이전에 모임을 했던 장소는 개인이 운영하던 작은 도서관이었거든요. 올해 가을쯤에 코로나 등 뭐 어쨌든 간에 운영상의 한계로 문을 닫게 되었거든요.
사랑방 공간이든 작은 도서관이 없어지고 나니까 코로나는 막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죠. 그래서 단체로 카페에 가기도 못해서 저희 집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모임을 하니 다들 차 마시고 모임 끝나면 딱 점심시간이라 밥을 또 먹게 되잖아요. 매주 한 번 모임이지만 집 청소에 차 준비에 밥 준비까지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한 달을 해보니 손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은 제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쉬고 있어요. 만나서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거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동아리 모일 장소가 간절히 원하게 되네요. 고정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 그런 공간 말입니다.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우리 독서 동아리 사연을 이렇게 보냅니다. 다들 어디서 모임을 하십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아, 정말 공감하는 사연이네요. 맞아요. 네, 사실 독서 동아리 유지하는데 공간 문제 정말 중요하잖아요.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또 모이기도 하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공간 문제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맞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공공기관에서 사실 모임하는 동아리들도 되게 많고, 학교에서 모임하는 동아리들도 그쵸. 많은데 한동안 또 닫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간 문제,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좀 좋을까요? 좋은 정보 있으세요? 네, 정말 공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어려웠었는데 저는 올해 덕분에 네.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도 독서 동아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카톡에서 그룹콜로도 독서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고 네. 또 밴드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료 보관용으로 좀 쓰고 있지만 거기 안에서 채팅이나 또 거기 안에 채팅해 보면 화상 채팅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줌으로도 화상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세한 것은 독서동아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온라인 독서동아리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책자도 만들었는데요. 독서동아리 어떻게 온라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독서동아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저희 페이지 있으니까요. 친구 맺기 꼭 해주세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런 변화한 상황에서 올해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실험해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집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또 운영하는 도움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근데 이렇게 비대면이 아직 익숙지 않은 분들도 너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럴 때 예. 이 공간 또 어떤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네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 동아리실을 많이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든 뭐 적은 수의 인원이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문을 좀 두들겨 보시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서비스 이야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그냥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공간을 빌려 쓸 수가 있으세요. 연가로. 그리고 또 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이제 그 홈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지역 내에 있는 공간들, 임대할 수 있는 공간들, 소규모 회의나 뭐 강연 이런 쪽, 아니면 카페에 있는 뭐 임대할 수 있는, 대실할 수 있는 방들에 대한 정보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전화해서 지역의 공공기관에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정말 의외로 또 좋은 공간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군요. 우리가 사실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주변에서만 찾으려고 했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서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제도가 많이 있는지 그쵸. 몰랐어요. 네.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독서 동아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각 지역에
우리가 공간 나눔할 수 있는 독서 동아리들이 독서 모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소개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또 어떤 공간이 있는지 이런 거 함께 살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분들 혹시 좀 의견 좀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어떤 의견 올라왔는지. 네. 유종수님의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사연 남겨주신 분처럼 먹으려고 모이는 상황이 되어버려 저희도 도서관에 옮겼다고 또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기 적합한 활동 중에 하나로 독서 동아리 활동을 추천합니다. 여기는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네, 두 분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음향에 관한 문제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모이기도 한다는 의견도 있고, 동네 책방, 뭐 이런, 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다양한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동네 책방 얘기가 나와서 카페 요즘 독서 동아리 모일 수 있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돈이 좀 든다는. 맞아요. 굉장히 깊은 공간 속에서 빌려주는 데가 맞아요. 옛날에는 그런 그 동아리 모임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 나누는 사업도 있긴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좀 꾸준히 지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정부에서. 그죠? 네.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네. 이런 공간 나눔 지원 정책도 계속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지금 이제 공간에 대한 사연을 이렇게 받아봤었는데요. 또 다른 사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그 전화 연결을 해서 받아볼게요. 그 서울 지역에서 독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지금 김현주 선생님께서 미리 그 사연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황금 같은 연휴 3일이잖아요. 맞아요.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식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자, 우리 그 선생님께서 지금 관리하는 동아리들께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사연을 받아주셨는데, 받은 사연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역 독서길잡이 김현주입니다. 제가 받은 사연은 20대 청춘들의 사연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독서 모임은 5년 전에 같은 과 선배들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몇 년 흐름 후에 들어왔는데요. 처음에는 회원도 많고 의욕이 대단했었다고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배들이 졸업과 취업 또는 휴학으로 하나 둘 모임을 떠났습니다. 나가는 회원보다 들어오는 회원이 적어지니까 겨우 명명만 유지하게 되었어요. 작년에는 독서 모임을 폐쇄할 건지 유지할 건지 기로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회의 끝에 독서 모임을 시즌제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3개월을 한 시즌으로 한 달에 2번 모이는 방식으로 하고 토론 도서 목록을 SNS에 올려서 회원을 모집했어요. 새로운 회원들이 참여하니까 모임은 아주 활기차졌습니다. 1차는 독서 토론 모임을 하고요. 2차에서는 더 깊이 있는 후토론 모임, 그리고 3차는 끼리끼리 이렇게 2차, 3차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만의 성을 타는 구조가 훌륭했겠어요. 본인들은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숨길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연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티가 나더라고요. 문제는 커플들의 감정 변화에 따라서 독서 모임의 분위기가 함께 오르라 내년 한편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붙어 앉아서 막 하고 사이가 나빠지거나 헤어지면 둘중 한 사람이 불참하거나 아예 둘 다 안 나오더라고요. 독서 모임에서의 연애 금지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연애는 아름다운 것이니까 권장해야 할까요? 네. 청춘들의 사연이 참, 선생님 이런 사연 맞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많이 공감 가는 내용이셨죠? 네네.
아,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튜브로 한번 어떤 얘기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청춘들의 사연 참 풋풋하네요. 그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독서 모임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특하고 응원해주고 싶은데, 맞아요. 네, 그래도 역시 청춘들의 고민은 아마 연애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사실 저희 딸도 1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그 독서 동아리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신경 쓰이는 남자애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못 하겠다고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말하는 거 저희 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독서 동아리에서 자기가 좀 말을 못 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되게 속상해했는데 역시 우리 10대, 20대 친구들한테는 그 책 독서만큼이나 또 연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아, 독서 동아리 내 연애 문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청춘의 특권 연애를 반대할 생각 1도 없고요. 네. 그냥 저는 연애를 권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저 보면은 독서 동아리 내에서 연애하는 커플이 있으니까 분위기도 되게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아리 전체가 그 커플을 되게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연애를 하시라. 청춘들이 연애를 하시라라는 쪽인데 조금만 조심해야 한다면 어떤 큰 틀, 우리가 지켜야 하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감정 표출을 대놓고 한다든가 이런 것만 아니라면 연애는 해야 한다. 찬성. 네. 찬성. 네. 아, 선생님, 큰 틀이 깨진다니까요. 저 큰 틀이 깨져요. 저는 반대입니다. 아이고. 사실 제가 그 CC였거든요. 어머. 네,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독서 동아리, 동아리에 그렇게 민폐를 끼치는 줄 몰랐거든요. 정말 저희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셨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저희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희 눈치 보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둘만의 감정만 생각하고 모두를 힘들게 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미안해서 저는 연애 반대입니다. 아, 연애 반대. 이렇게 두 분 의견차가 이렇게 나뉘네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서 동아리 내에서 연애 문제. 예, 연애 상관없다. 우리 환영이다. 그러면 O. 연애 안 된다. 연애하면 우리 방출해야 된다. X. 너무 가격한가요? O와 X로 여러분의 의견 한번 주세요. 아유, 그런데 변미아 선생님, 네. 사랑이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도 연애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독서 동아리 너무 중요한데 연애 때문에 한평생 해야 되는 독서를 바꿀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양다리는 퇴출.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거. 썸 타기는 꼴 보기 싫다. 아니, 그거 좀 아닌 것 싸움 같은데. 뒤에는 독서 동아리 나오지 말라. 네. 여기까지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동아리 내에서 사전에 이런 상황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저는 정말 몰랐기 때문에 이걸 알았으면 잘 조절했을 것 같아요. 네.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규정을 정하는 방침을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네, 올라온 의견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감정을 어떻게 막나요? 연애는 당사자보다 다른 분들이 힘들어집니다. 연애는 동아리 밖에서 하세요. 종교로도 못 막는 연애 어떻게 막아요? 하라 해요. 이유를 위해 오오오. 연애를 막을 수 없지 않을까요? 찬성, 찬성. 다만 규칙 필요. 공개 연애는 금지. 똥 오줌 못 참듯 연애 감정을 얻지.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보면 대체로 찬성 쪽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청춘들이 독서 동아리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연애랑 줄타기 잘하면서. 그래서 청춘 여러분, 연애 응원합니다.
아유,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독서 동아리 연말 파티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마음이 너그럽고 넓으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청춘들의 이렇게 이제 독서 동아리 고민 계속 책을 읽는 거 너무 그쵸. 좋잖아요. 맞아요. 계속 응원을 해주고 이 친구들이 평생 독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이렇게 연애 문제 우리 청춘들의 고민 받아봤는데요. 사실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할 법이 없죠. 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맞아요. 조율을 하고 규칙을 하고 또 당사자들은 좀 알아서 좀 조심을 해주고 모른다. 옆에서 말해줘야 돼요. 어떻게 눈치를 줘야 되나. 책으로 말해주는 거죠. 좋은 생각이다. 책으로 말해주고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는 아. 책을 읽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네네. 청춘 독서 동아리들이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맞아. 그럼 우리 이 점에서 또 다른 고민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 지금 사전에 미리 사연 주셨는데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직 전화 연결이 안 그래요? 네. 지금 연결 중이라고 연결 하니까는 중이시군요. 네. 네네. 연결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저는 네, 이름을 안 밝히셔도 됩니다. 조금 곤란해 하시네요. 네네,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 50대 주부 독서 동아리 회원이에요. 저희 독서 동아리는 회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모임이고요. 혼자서는 읽기 힘든 책이나 베스트셀러도 다양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느낌이나 의견을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한 회원이 책을 잘 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많다, 일이 바쁘다, 일정이 없어서 책 못 읽을 것 같다 하면서 맨날 다 못 읽고 와요. 어떻게? 그럼 너무 답답하죠, 사실. 그럼 많이 답답해.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죠. 사담이다, 아주 사담. 사담으로만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점점 책 안 읽고 오는 건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진짜 고민은요. 독서 동아리인 걸 알고 왔으면 책 읽고 참여하는 건 당연한데 말이죠. 독서 동아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약속해요. 아이고. 나갈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오는 거는 또 모임이 방해가 되고. 이렇게 책 안 읽고 와서 사담을 주려는 이런 회원들 어떻게 하면 책 읽게 할 수 있을까요? 책 읽고 독서 동아리 오세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진짜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쵸. 지금 아마 같이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공감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멀리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끊으셨나봐요. 아니, 안 되셨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 유튜브로 그럼 계속 이어갈게요. 유튜브 끊지 말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또래의 엄마들의 독서 모임이네요. 사실 우리 엄마들 책 안 읽을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 책 맞아요. 읽어주고 그다음에 새로 초등학교 입학하거나 이러면서 독서 동아리 하면서 또 엄마들끼리 책 모임을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렇게 뭐 북스타트라든지 아니면 엄마들 이런 독서 강연이라든지 정말 책 읽기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계시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엄마들끼리 너무 또 친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엄마들 모이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렇죠. 네. 집안일 하랴, 애 키우랴, 또 시댁 문제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회포도 풀고 이래서 독서
동아리가 훨씬 더 그 활성화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또 이게 사담으로 흐르니까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맞아요. 좀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아,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보다는 이런 책목이 위주가 되는 이런 동아리.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금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이제 지켜보는 동아리들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겪은 동아리에서도 그렇고, 책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사 이야기, 사담이 더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도대체 독서 동아리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동아리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의외로 좀 괜찮았던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2시간 정도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1시간 정도는 책 읽기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을 딱 정하셨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정말 치열하게 책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 하면 그때부터 편안하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육아 얘기부터 시작해서 남편 눈도 보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일단 먼저 숙제는 먼저 했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편안해지니까 이 방법도 의외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1부, 네. 2부 이렇게 나누네요. 네네네. 네네. 예. 그거 괜찮아요. 예.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진행자가 중요하다. 네, 맞아요. 진행자가 어떻게 그 사담으로 흐를 때 끊을 것인가. 그 다시 사담으로 흘렀다가 다시 원위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진행자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문제도 독서 동아리에 좀 공론화를 해서 사담으로 가는 걸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규칙 같은 거. 뭐 사담으로 갈 때 누군가가 이건 사담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다거나. 아, 그래요? 눈치를 아니면 줘요? 네, 책상을 한번 이렇게 들려준다거나는 네. 그런 아주 사소한 규칙이라도 좀 해놓으면 네. 그렇게 좀 해보자 네. 이야기를 하면 좀 환기가 돼서 네. 그 사람도 좀 인지하고 하지 않을까. 노골적인 신호가 필요하네요. 그죠? 노골적인 신호. 네. 그러네요. 사실 리더 역할 정말 중요하죠. 그쵸. 네. 독서 동아리 방향도 그렇고 이제 운영 시에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독서 동아리 리더 교육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뭐 도서관에서도 하고 사실 여러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리더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아까 또 그 사연 중에 책 안 읽고 오는 사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 꼭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뭐 이 얘기하는 저도 좀 찔리긴 하지만 저도 어쩔 때는 뭐 책 못 읽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책 안 읽는 사람에 대한 고민 아마 지금 다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찔리면서도. 네. 여기 방출할 수도 없고. 맞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를 수도 없고. 네. 여기 지금 뒤에 유튜브 댓글에 의견이 참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아무래도 공감이 많이 되나 봐요. 네, 공감이 되네요. 발제해야 하는 회원이 대충 해오는 건 저도 고민이더라고요. 다들 눈치를 주는데도 꿋꿋하게 책 안 읽고 사담하는 회원이 빠지지 않는 데서 거기서 문제가 좀 생긴다고 또 얘기를 하셨고요. 그분을 두고 나머지가 나가서 새로 동아리를 만들어야 하나 그런 치사한 생각까지 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진행을 돌아가면서 해야죠. 또는 그 다음에 리드를 그 사람이 맡게 한다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리드를 맡으면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진행자가 중요합니다. 모래시계를 사용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 네, 예. 이런 정말 좋은 의견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너무너무 좋아요. 아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정말 난감하죠. 정말. 안에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오고 저는 댓글에도 나왔었지만 네. 저는 책 안 읽어오는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죠 뭐 그죠? 또 우리가 많이 허용도 해주고 음. 근데 되게 한두 번이지 남용하면 네. 안 되죠. 네. 그래도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꿋꿋하게 책을 잘 읽어오고
모범생을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모범생을 뽑아서 그 사람 계속 칭찬해주고 책 잘 읽어오는 사람을 계속 부각해주고 그러니까 안 읽어오는 사람한테 신경 쓰기보다 잘하는 사람. 읽어오는 사람한테 신경을 맞아요, 써서 맞아요. 좀 분위기를 그쪽으로 좀 몰고 가는 우리가 또 삐지면 어떡하냐. 나가는 거지 뭐. 네,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사실 책을 다 좋아서 이렇게 독서 동아리 하겠지만 우리가 책 읽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또 재밌는 게 많아요. 손한테도 그쵸, 스마트폰 그쵸. 생기고 그래서 시간을 또 따로 내서 혼자 이렇게 읽고 이러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네. 그 새로 생긴 독서 형태의 그 동아리 맞아요. 제가 그거 잊어버렸네요, 진짜. 네. 맞아요. 낭독하는 거. 맞아요. 저도 이번에 낭독하는 모임을 같은 시간에 만나서 낭독하고 나누는 모임을 했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책 읽는 부담감도 너무 맞아요, 적고 맞아요. 아예 정말 안 읽어오는 사람이 많다면 아예 그냥 모여서 일정 부분을 나누는 거 너무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있었어요. 대안으로 낭독. 맞아요. 낭독 모임 정말 좋아요. 저도 낭독 모임을 했었는데, 1시간 동안 릴레이로 그 책 한 권까지는 다 못 읽어요. 1시간 동안 읽는 분량이 있는데, 그냥 돌아가면서 자기가 읽고 싶은 만큼 책을 읽어요. 그러고 난 뒤에 1시간이 지나면 읽은 부분을 굉장히 힘들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낭독이 아마 책을 안 읽어오는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을 위한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또 댓글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저도 책을 못 읽고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책이 너무 두꺼울 때는 힘들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책이 두꺼울 경우 책을 나눠서 읽어요. 1부, 2부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 독서 동아리 이야기 중에서 한 책을 6개월 동안 읽는 동아리도 맞아요.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모여가지고 한자 읽으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맞아요. 속도는 안 나지만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은 책만 이렇게 읽고 바로 이렇게 헤어지는 거 우린 되게 낯설잖아요. 사담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또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각자 책 읽다가 이렇게 떠나는 맞아요. 분도 있고 네, 쿨하게 그냥 맞아요. 각자 이렇게 그래도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번개팅을 해가지고 모이는 팀도 있다고 그러고 야, 정말 다양한 정말 방식으로 네. 독서 동아리가 시도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다양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다양성 너무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유연성 있게 그 대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또 다른 사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사실 감사하게도 사연 전에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독서 동아리 오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 지혜를 이렇게 영상에 담아가지고 한 동아리 회원분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구 풀뿌리 여성연대에 있는 책마실 도서관에서 역사 동아리 새벽 같이 하고 있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 동아리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역사 강좌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하게 됐는데 벌써 한 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역사책 관련해서 책을 읽는다고 공지를 띄웠더니 이제 강의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8명 남짓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지나다 보니까 점점 수가 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또 회원을 모집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역사책 읽기를 하다 보니 이제 관심은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으로 우리가 시간을 옮겨서 이제 동아리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런데 8명 정도 하다가 들쭉날쭉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4명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나머지 한 서너 명 되는 분들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 동아리를 2명만 있어도 우리는 동아리를 하자가 모토거든요. 그래서, 동아리가, 유지가 되려면은 누군가는 계속 같이 모임을 지속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명만 돼도 하자. 그래서 단톡방에 이제 톡을 공지하고, 그리고 모여서 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고, 또 기록에 이제 중간에 이제 모임 사진을 우리 새벽 동아리 통 말고도 이제 북구 풀뿌리 여성연대에도 공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동아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하는 거인 것 같아요. 동아리는 2명만 돼도 계속 그 모임을 이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시다니 저희 너무 행복하네요. 그렇죠. 그죠?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꾸준히 독서 동아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2명만 모여도 한다는 계속 거. 하자. 진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좀 책임감도 덜하고 마음에 좀 위안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오랫동안 독서 동아리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 경험이 있는데 그래요? 2명이 남은 적이 있어요. 정말 16명이 모여서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놈의 사담으로 흘러서 나중에는 뭐 네일 아트 하고 있고 그래서 흐지부지 막 이렇게 돼서 1년이 지났는데 마지막에 2명 남은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있었죠. 근데 한 분이 저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새로 신임을 받아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제가 정말 하기 싫지만 제가 그냥 좋아요. 한 번만 해보죠. 그러고 했는데 그 다음에 너무 좋은 신입들이 들어오면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말 2명 진짜. 파이팅! 네. 박수 쳐야 되겠네요. 네네. 이 한 사람의 힘이 정말 크네요. 맞아요. 하겠다는 의지. 그러게요. 네, 또 혹시 이쯤에서 또 유튜브에 또 얘기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낭독 모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통 낭독 모임에는 소설 한 권을 몇 회에 걸쳐 읽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챕터별로 진행하는 것도 낭독 모임 1년에 2권 정도 읽어내요. 책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1회 모임 시간을 정해서 낭독 시간과 나눔 시간을 가르고 진행하셔도 이거는 아까 그 사담과 책 읽기가 이제 섞여 있는 경우 있고요. 또 보통 2시간 동안 40쪽 정도를 읽는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북토크를 겸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읽지는 못해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책 한 권을 가지고 거의 한 4달 정도를 읽었던 것 같거든요. 약간 인문학서적,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기간에 구애되지 말고 꾸준히 이렇게 읽어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혼자 읽을 때는 나 혼자만의 생각만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5사람이 같은 책을 소리내 읽다 보면 그리고 읽고 난 뒤에 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경우는 5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생각이라든가 사고가 너무너무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좀 말씀드리면 이 고도를 기다리며 아까 제가 그룹콜로 낭독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럴 게 아니었는데 그룹콜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룹콜로 신기하시면 저희 지역센터 홈페이지에서 그룹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정신 약속하셨어요. 저 홍보대사신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이 희곡 읽는 게 너무 좋아서 맞아요. 읽자라고 했어요. 보통 4회 정도. 4회도 어떻게 하냐면 저희 딱 1시간 있는데 1시간에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읽고 그다음 오늘 이제 역할 맡았던 분들 좀 나누고 딱 1시간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3번 정도 하면 거의 끝나는데요. 뒷부분 조금 남겨놓고 작품 해설이나 이런 거 좀 같이 읽고 마지막 4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해서
한 4번 정도 하니까 굉장히 알차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연극은 대부분 분량이 좀 비슷해요. 희곡집 아하. 같은 경우는 진짜 네. 재밌겠네요. 네, 지금 맞아요. 거의 보통 연극할 때도 시간이 있잖아요. 네, 2시간 네, 정도 네, 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좀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낭독 모임은 따로 안 해봤는데 보니까 낭독 모임 하시는 동아리들 보니까 평소에 혼자 있는데 너무 부담되는 책들 있잖아요. 네네. 너무 두껍거나 맞아요. 너무 어렵거나 네네네. 네. 그런 책들도 모여서 이렇게 한자 한자 읽으니까 오히려 도전하기 좋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낭독 모임. 고전이 좀 그렇게 낭독을 읽기가 굉장히 좋은 게 특히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장이 유려하잖아요. 읽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읽는 맛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낭독 모임을 생각하시는 동아리가 있다면 저는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저희가 처음에 리어각을 했었어요. 정말요? 예. 리어각을 했었는데 네. 3번 읽었는데 네. 부족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2번 읽었어요. 그렇구나. 2번 읽었는데 2번째가 훨씬 좋았어요. 느낌이 살면서 연기도 되면서 네. 여러분 책은 한 번만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영화 막 데프리 하듯이. 네. 네. 근데 그림책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림책 맞아요. 혼자 네네네. 사실 뭐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그림책이긴 하지만 다른 분의 음성을 통해서 그림책 읽고 이제 그 감상하고 있으면 굉장히 또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그림책이 어릴 때 부모가 그렇게 읽어주는 책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듣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올라오는 그런 감성이 그쵸.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아, 굉장히 맞아요.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참 좋은 의견이 많네요. 네. 유튜브에서 네. 지금 이제 청취를 하고 계시는 분 중에 어떤 궁금한 거, 독서 네네.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거라든가 독서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저희 경험에 비추어서 저희들 얘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준을 보니까 아우, 예, 이거는. 네, 여기 계신 분들끼리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댓글 참여하신 분들 그래서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너무너무 계시다고 대단하신 것 그러잖아요. 같은데요. 그리고 네. 이제 또 문희자 선생님께서 희곡집 재밌겠네요. 같은 책을 반복해서 2번이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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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짜 숨은 고수들이 많다니까요. 지역 곳곳에서. 그래서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도 그런 전국에 10만 독서 동아리 만들고 그런 우리의 포부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두 분들도 지금까지 네. 동아리 모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지금 남의 이제 망한 이야기 말고 혹시 본인들은 이렇게 망하거나 아니면 쓰라린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저 있죠. 쓰라린 기억. 저 쓰라린 기억 있습니다. 네네. 독서 동아리는 그대로 있고 제가 망한 케이스. 제가 사실 독서 동아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나 혼자 독서하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이제 깨닫고 독서 동아리를 찾고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독서 단체예요. 매월 월간지도 나오고 정말 훌륭한 단체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1년, 2년 너무 재밌게 독서 활동을 했는데 한 해는 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독서나 해야죠 이러면서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로 책을 안 읽어? 그렇죠. 한 번도 말한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 기분이 상하신 거야. 상하신데 제가 그걸 깨닫고 내가 말을 좀 실수를 했구나. 근데 저는 계속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인 거야. 네, 여러분. 신입이 와서 우리나 정말 그래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독서하는 게 맞지 뭐 이런 강력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독서 동아리잖아요. 제가 동아리에 대한 방점이 없었던 거예요. 책을 열심히만 읽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동아리면 그럼 회원들 간의 어떤 그런 부드러움이나 이런 분위기, 구성 같은 게 필요한데 거기는 미처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 독서 동아리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나요? 독서와 동아리 시소를 잘 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독서 길잡이까지 이르게 되는 정말 이런 실패가 지금의 저를 만들으셨구나. 그럼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쓸쓸함이. 네. 사실 혼자 책 읽다가 이렇게 동아리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죠. 사실 막 책 읽기가 좋아서 갔는데 그 동아리가 추구하는 또 방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친목이라든지 행사가 꼭 나쁜 건 아닌데 그 동아리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향성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때 좀 부드럽게 서로 얘기 나누고 조율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렇죠. 우리가 첫사랑은 그래서 좀 실패를 많이 하나 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첫사랑. 선생님한테 첫사랑이네요. 맞아요. 첫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맞아요. 선생님, 전수 선생님은? 저라도 뭐 저라고 실패한 경험이 없겠습니까? 처절하게 아팠던 기억이 선생님 고수일 것 있어요. 같은데. 아니요, 전혀. 제가 그 청운의 꿈을 안고서 이런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동아리를 하나 만든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0년 정도 잘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간이 딱 길어지니까 이게 약간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뭐냐면 너무나 서로를 잘 알다 보니 책 이야기보다 온갖 집안 가정사 이야기,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갈까? 뭐 먹을래? 뭐 이런 책 얘기가 한 30분도 안 돼요. 거의 모든 얘기들이 개인 사담에다가 먹는 거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남편 뒷담화에 이런 뭐 이렇게 얘기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니 우리가 책을 읽자고 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읽겠다고 한 책마저도 조금 깊이 생각하고 좀 성찰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랬는데 이분들은 너무 말랑말랑한 얘기가 있는 책들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느 정도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워낙에 이제 너무 편해진 거야, 이제. 그때 아까 얘기 그 답 나왔던 1부, 2부 뭐 이런 거 나누는 별거 기회가 있었으면 아니 참 좋았을 텐데. 나름의 그때는 나름의 시도를 이렇게 슬쩍 대놓고는 못하죠 제가. 그래서 슬쩍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죠. 아휴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래서 그냥 일이 있어서 함께 못하게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 이분은 여전히 이제 그냥 친목 모임으로 잘 이제 굴러가고 있고. 그 동아리는 잘 네네네. 지금 잘 되고 있고 저만 망한 거예요. 예. 저만 망했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쓰리더라고요. 그 보면서 저거 내가 만든 동아리인데 들으려고 만든 동아리는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많이 상심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예. 그럼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제가 요즘 지역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네. 저희 지역에서도 독서 동아리가 이제 10년차 네, 동아리들이 네. 많이 있는데 정말 10년 정도 되니까 네. 독서 동아리들이 정말 고인물이 돼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도 다 맞아요. 알고 저 사람이 이제 또 뭔 얘기 하겠다 이런 거 다 아니까 너무 편해지고 이게 자극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10년 된 동아리들에게 새로운 자극 같은 게 정말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10년 된 동아리, 음. 새로운 혈치가 필요하다. 근데 선생님, 저는 제가 아까 전에 그 첫사랑 가슴 아팠단 말이죠. 선생님은 본인이 만드셨고 네. 10년이나 됐는데 네. 괜찮으세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감정- 처음에는. 네, 그때는 되게 힘들었고요. 상실감이라나 그런 거 좀 있어가지고, 좀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들어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추시고? 그거는 되게 간단했어요. 그 연애 경험에 의해서. 네, 시련의 아픔은 새로운 연애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뭐 아니면 내가 하나 새로 만들면 되지. 새 그래서, 남자친구? 새 남자친구처럼 새로운 독서 동아리. 이번에는 조금 더 책을 더 깊이 읽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한 2년 됐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역시 비슷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 진짜 독서 동아리도 하나의 생명체 같아가지고 처음에 막 그 시작할 때 그 푸른 꿈도 있고 이제 하다 보면 서로가 또 익숙해지니까 맞아요. 예.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화의 시기에 또 어떻게 서로가 좀 솔직하게 얘기 나누고 그런 거를 이제 모색을 해볼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또 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맞아요. 망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괜찮아요. 사실 저같이 이렇게 망한 경험을 통해서 예, 성장할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시작했다가 변화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마음 끓이지 말고 그때 우리가 잘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맞아요. 즐기면서 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없으세요? 아 저요? 없을 리가? 없을 리가? 거의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 맞아요. 없을 리가 없겠죠. 듣다 보니 저도 고백을 하자 보면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나왔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독서 동아리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예, 동네에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독서 클래스를 했어요. 네.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책도 읽고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밥도 해먹고 놀고 막 그랬었거든요. 마치 이제 독서 공동체처럼.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이거. 근데 아이들은 사실 그 싸움 하다가 그 다음에 금방 풀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엄마들끼리 아이고. 엄마들끼리 이 어긋난 감정은 통합이 이제 안 되더라고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죠.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모임을 계속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모임이 깨졌어요. 아이고 머니나 어쩌나. 너무 슬프죠. 사실 좀 애들한테 미안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애들 진짜 친한 친구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엄마들끼리 이제 계속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진짜 독서 동아리 망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아이고 네.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독서 동아리 망하면 마음도 참 근데 그래요. 그 엄마들 때문에 망한 애들은 또 그죠. 더 하죠. 맞아요. 친구들하고 네. 또 좋았던 시간들 못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엄마들도 애들 키우면서 성장하는 거지 처음부터 엄마 아니잖아요. 맞아요. 엄마 처음이라. 네, 엄마 서툴러서. 처음이라 엄마들도 참 부족하기도 맞아. 하고 그러면서 또 반성도 하고 성장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 이제 첫 아이들이고 막 그래서 의욕이 높았는데 첫 아이 네, 맞아요. 높았는데 좀 많이 서로가 좀 미숙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이제 그 전이었는데 이제 입학하면서 이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독서동아리를 안 했는데 주변에서 다시 이제 독서 동아리 모임 하자고 이렇게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성향은 안 맞아도 엄마들끼리 먼저 모여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아이들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어떤 교육관인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 엄마들은 어떤 걸 지켜야 될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원칙 정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모르는 그 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아이를 그냥 객관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관찰하는 입장이 되자. 개입하지 말자. 네, 그리고 아이들끼리 싸움이 나더라도 우리는 개입하지 말자. 네. 우리는 같이 그냥 놀아주고 밥해주고 좀 이런 것만 하자. 그래서 아이들 싸움은 아이들이 알아서 뭐 이런 식의 이제 규칙을 먼저 정했거든요. 근데 아이들 엄청 싸웠어요. 근데 성향이 안 맞았어요. 아이들끼리. 근데 오히려 그 동아리는 정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끝까지 잘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지속했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아이들 독서 동아리는 일단 엄마들 친한 엄마들끼리다. 아이들 친하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친한 엄마들끼리 하고 싸움은 아이들보다 엄마들이 더 약하더라고요. 지금 그 두 번째 만든 동아리들은 정말 동아리는 엄마들이 울타리가 되어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싸워도 우리가 지켜줄게. 알아서 싸워봐. 뭐 이렇게. 진짜.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 확고한 원칙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 원칙 지금 그 하나. 원칙 하나 지켜야 할 거 네네. 한 가지만 제대로 돼 있으면 정말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거든요. 위기는 그 이야. 그만큼 성숙해지고 네, 우리가 실패하면서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음. 우리 오늘 주제가 뭐였죠? 독서 동아리 연말 파티? 이러면 독서 동아리 망한다. 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아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실패담을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한 자리를 만든 거는 결국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기 위한 거를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이렇게 채팅창처럼 이 댓글들이 서로가 묻고 답하고 해주듯이 우리도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방법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좀 궁금해지네요. 저희끼리 막 신나게 막 얘기하는데 예. 혹시 지금 또 새로운 고민이나 좋은 의견 올라온 게 있을까요? 어떤 근데 이제 의견? 거의 보면은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강남국 선생님께서는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행 선생님께서는 리어왕 낭독으로 추진해봐야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문희자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고민이네요. 책 읽으러 왔더니 활동만 많이 점점점. 예, 예. 독서 동아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소를 잘 타는 비법이 있는지 비법 하나만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있었으니까 아까 시소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선생님 잠깐만 준비를 하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변미아 선생님께서 시소를 잘 타는 비법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네. 저는 제가 원래 독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독서는 기본이죠. 독서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책이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는지를 좀 고민을 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재밌는 책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점 깊이 있게 그러니까 좀 장시간을 두고 1년짜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긴 프로젝트로 생각해서 책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아리는 사실 우리가 독서 동아리, 양날개, 시소를 타고 가는 건데 동아리 사람들이 책으로만 친해지기도 하지만 문화 활동을 통해서도 친해지거든요. 그렇죠. 저희 우리 독서 동아리 지원센터에서 내년에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는데 독서 동아리 지원금 할 때 책도 살 수 있지만 문화 활동을 하게 하잖아요. 정말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문화 활동을 통해서 동아리들이 더 친해지고 재밌어지고 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책에서만 만났던 너가 생활에서는 이런 면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함께 연극도 좀 보시고 영화도 좀 같이 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보니까 사실 저희 작년에 했던 독서 동아리는 원래는 그 강의실에서 저희가 모임을 계속 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모임이 딱딱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왜 복합문화공간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되게 이제 좋은 공간에서 그 한 해는 복합문화 공간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서 독서 모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책방이라든지 아니면 책과 관련된 좋은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면 책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또 다른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일단은 마음이 열려. 그리고 덩달아 우아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리고 좋은 정보도 얻고 그래가지고 사실 또 다시 이제 책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진짜 코로나 돼가지고 그 모임도 사실 이제 망해가고 있긴 하네요. 아유, 어떡해요? 다시 구조를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저희도 사실은 올해 어떻게 하기로 이제 계획을 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한 곳에 계속 모이다가 이제 공간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을 한번 돌아다녀 보자, 우리가 사는 지역을.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뭐 괜찮은 카페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가는데 그 모임을 하기 전이나 후에 1시간 정도 그 동네
동네를 산책을 하고, 예, 산책을 하고 동네를 둘러본 다음에 모임을 갖는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부 다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거 내년으로 일단은 융합이네요. 융합. 네네 보류를 산책과 했어요. 그래서 독서. 생각은 이런 어떤 그 산책했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느낌들이라든가 책 이야기를 그냥 짧게 자기 어떤 소감문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모아서 동네 이야기를 한번 엮어보는 거 어떨까까지 얘기를 괜찮네요.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까지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계획은 내년 될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그렇게 이 지역 사실 내가 살고는 있지만 지역에 어떤 좋은 곳이 있는지 잘 맞아요. 모르고 맨날 가는 곳만 가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역 탐방도 하면서 독서 모임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맞아요, 맞아요. 지금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독서와 동아리 균형 맞추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코로나 상황에서 독서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낭독이나 이러면서 질 자체는 되게 좋아진 것 같은데 동아리 그러니까 서로 교감하고 지금 떨어지는 인원수도 굉장히 많고 그쵸. 온라인 상으로 바뀌면서 난 여기 맞지 않아 이게 좀 갈등도 많고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온라인에서도 사실 동아리라는 그 방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카톡에 뭐가 올라오면 그때 누가 글을 올리면 그때 조금 신경 써서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피드백을 잘 하자. 네, 그래서 회원들끼리. 네, 맞아요. 방점을 두는 그런 활동. 여러분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나의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아유 오늘 주신 댓글에도 우리가 큰 힘 그렇죠,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건 공감이잖아요, 공감. 맞아요. 우리가 서로 교감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기도 좋지만 이렇게 계속 함께 있는 동아리 하는 거는 서로의 의견 나누면서 마음 나누면서 훨씬 더 맞아요. 많이 우리가 성장하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비대면 얘기 나오니까 이게 처음 실행해 보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또 익숙해지면 또 굉장히 또 재밌는 재밌죠. 일이죠. 맞아요. 예. 아까 우리 그 20년 만에 부활했다는 그 동아리 있잖아요. 네네네. 첫날은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서 첫날은 사실 모임할 때 독서 얘기 거의 못하고 그 장치 어떻게 할 거니까 줌 어떻게 연결하고. 네네네. 그랬는데 지금은 원래 지금 동아리 모임 시간이 2시간인데 아우 2시간이 지나도 말을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3시간씩도 하고 막 그런 조심하셔야 돼요, 사담.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정해야 되겠네요. 네, 사담을 막는 방법, 끝나는 시간 정하기도 괜찮아요. 네 맞아요. 이탈자 생기지 않도록. 맞아요. 지금은 분위기 좋아서 가는데 그 사이에 누가 네.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지 길어진다.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좀 망해가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긴급 제안을 한번 하자면 우리가 길사위로서 1년 또는 뭐 이렇게 계속 활동을 했잖아요. 네. 저희가 동아리들 참 많이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깊숙이. 맞아요. 그래서 좀 각자 돌아본 동아리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동아리가 있으면 한 동아리씩 지금 얘기해보는 건 또 어떨까요? 잘 되고 있는 동아리. 우리가 네.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게.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네. 그 동아리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 그렇죠.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몰라요. 뭔가 희망을 얻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선생님 되게 인상적인 동아리 네. 있으세요? 아니, 지금 좀 인상적인 동아리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정리가 편집을 할까, 필요해요. 네, 편집 좀 정리가. 구상을 네. 하고 저도 한 2팀 정도 이렇게 네.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얘기를 해주시면. 한 팀은 안산에 있는 독서 동아리였는데요. 그 팀은 제가 재작년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동네 서점에서 공간을 내주셔가지고 네. 근데 서점이 그 운영하지 않는 시간 토요일 아침 7시 그래서 오. 굉장히 새벽 독서를 하고 오, 계시더라고요. 예, 예.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그 새벽에 주말에 그랬는데 가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30명 정도가 네. 모여가지고 9시, 1차로 9시. 발제 쫙 하시고 그 다음에 조별로 쫙 흩어지더라고요. 흩어져서 모임하시고 그리고 모이시고 거기는 사담이 절대 없어요. 네, 그리고 책 나눔하고 그리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책에 아주 내가
깊이 몰입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는 이렇게 새벽에 모이는 게 되게 힘들었지만 네. 이미 내가 하고 가도 식구들은 이제 일어난다. 또 모임을 기다리고 주말이니까. 네네. 우리가 사실 시간을 공통으로 이렇게 맨날 빼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도 뭐 9시니까 그때부터 일상생활을 시작하니까 본인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맞아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 동아리 보고 저도 새벽 독서를 한동안 이렇게 진짜요? 실천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왜냐면은 그 팀은 프로젝트 그룹이었는데 네. 책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를 읽어야 되는 어려운 책을 다들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주말 새벽 독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망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새벽 독서를 당연히 제가 들어서 네. 제가 함께 했던 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따로 모임을 가시는데 너무 바쁘다고 잘 못 모인다고 해서 새벽 독서를 이제 권유했어요. 2번인가 모이시고 새벽엔 절대 못 하겠다고. 이게 새벽형 인간들이 있어야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그죠? 네. 저한테 인상 깊었던 독서 동아리는 저는 사실 올해 독서 길잡이로서 좀 실험을 많이 해보고 싶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독서 동아리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쵸. 네. 10만 독서 동아리 만들어야 되니까.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독서 동아리 할 수 있을까 그랬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만난 한 팀이에요. 청년들이었었는데 그들은 책을 읽고 유튜브 방송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토론한 것을 모여서 토론하는 너무 장면을 좋네요. 찍고 그것을 그대로 유튜브 한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영상이 재밌는데 진짜 네. 청년들 너무 기특하다. 네네. 기다리고 있어요. 그 팀 영상을. 그래서 그 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열심히 실험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까 그룹콜도 있었지만 밴드에 매일매일 짧은 글을 하나씩 낭독해서 올리는 걸 했었어요. 그럼 거기다 댓글을 달고 그것도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슨한 독서 동아리. 우리가 독서 동아리 꼭 하나만 하지 않아도 돼요. 맞아요. 2개, 3개 하셔도 돼요. 낭독 시간 별로 안 걸리니까 낭독 하나 해보고 이렇게 글쓰기 하나씩 올리는 것도 해보고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독서동아리 지원센터 내에서 좀 있었는데 전국구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나누니까 너무 맞아요. 비대면이 사실 그런 면이 전국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전에 동아리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문득 이 댓글이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리뷰 독서 동아리를 하고 선생님 최근에 만드신 리뷰.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요. 리뷰. 여러분 2021년도에는 책을 읽으면 반드시 리뷰해보는 글 좀 못 쓰면 어때요? 내가 정리되면 되지. 리뷰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동아리 이렇게 실천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새롭게 실천해 방식이 있는데 아직 정기화되지는 않았는데 아까 산책하는 동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산책하고 책 읽는 거를 비대면으로 이번에 각자 산책하는 거야. 자기 지역에서 산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산책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약간 되게 치유적인 독서 모임이에요. 그러네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니까 바로 이제 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또 다른 이야기가 또 텍스트하고는 다른 또 나의 이제 변화나 생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니까 마치 이제 비대면 명상과 책 읽기를 함께 하는 듯한 치유의 책 읽기라고. 치유의 책 읽기죠. 정말 좋은데요. 지금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그렇게 또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각자 자기가 그냥 원하는 곳에서 산책하다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인상 깊었던 선생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한 동아리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20, 30대 청년들의 독서 동아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독서 동아리 하면 흔히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 동아리는 매주 모여요. 매주 금요일 모이는 동아리인데 각자 자기 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서로 다른 책을 읽네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동네 책방에서 저녁에 만나는데 직장인들이고 대학생이 이러니까 만났는데 한 사람씩 오더니
자기 마실 차를 주문하고 자기가 계산을 하고 들어가 앉는 거예요. 주르륵 그런 식으로 앉더니 그냥 책을 읽고 있다가 시간이 딱 되니까 각자 읽은 책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제 어쨌든 비건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런 건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은 뭐 어떤 책 작가 소개도 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서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다 읽고 있는 분도 있고 다음에 읽어가는 중인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 읽고 나면 나 좀 빌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읽고 있는 책이 되게 마음에 든다. 그럼 책을 바꿔서 또 읽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 이것도 괜찮다 그랬는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은 책을 골라서 읽고 얘기를 한대요. 그때는 이제 그 책을 읽자고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해서 누군가가 추천하면 그 사람이 호스트가 돼서 자기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발제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도 하니까 되게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꼭 싫어하는 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느낌이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내가 읽어보니 좋은 책을 내가 추천하는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정말 지금 독서동아리 하고 있는 분들은 네. 이런 거 가끔 네. 콘서트처럼 네. 내가 읽었던 책이라고 그런 식으로 가끔 해주시면 또 분위기 맞아요. 약간 환기되면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저희는 그 책을 꼭 한 책을 맞아요, 읽어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정말 이 청년들의 네. 이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그거도 있었고 또 이제 대학 내 독서 동아리였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배틀식으로 이제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이 친구들도 각자 다 다른 책을 읽고 와요. 이제 그룹핑을 해요. 4-5명씩 그룹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자기가 읽는 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팀 내에서 한 권을 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룹핑이 5개면 5팀이 이제 준결승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2팀 뽑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이제 우승인 거예요. 우승자에게는 소정의 책 한 권 이제 이렇게 책 한 권. 네.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오는 거예요. 치열하겠네요. 네네네. 승부욕이 있는 친구들은. 네네네. 그래서 뭐 엄청 이렇게 소개를 잘해야 되니까. 예, 그냥 단지 책 한 권 걸렸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액티비티하다나 뭔가 이렇게 재미가 있어서 게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젊은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니까 또 정말 새로운 재밌네. 아이디어가 많네요. 예,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동아리도. 우리가 사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독서 모임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책을 읽을까가 진짜 고민이잖아요. 좋은 책 선택하고 또 그 정보를 나누는 거 되게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서로가 갖고 와가지고 소개하고 그러면은 또 좋은 책 정보도 알 수 있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오늘 참 얘기 나눴다 보니까 끝이 없네요, 저희가. 그죠, 그러네요.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1시간이 훌쩍 더 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이러면 독서 동아리 망한다. 네, 공간이 부족하면 독서 동아리 망한다. 동아리 내에서 무분별하게 연애하면 망한다. 책보다 사담이 길어지면 망한다. 책 안 읽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망한다. 네, 아이들 독서 동아리 엄마들이 개입하면 망한다. 네, 또 우리 댓글에서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미리 지역에서 한번 카톡에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네네. 이러면 독서 동아리 망한다. 좀 물려달라고. 그리고 오늘 굉장히 사담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물론 있었고요. 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후임자가 없으면 망한다. 네네. 독서 동아리 대표 너무 오래 하면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 네. 그죠. 아까 10년 대표를 너무 오래 하신 그랬나봐요. 제 고인물이었나봐요. 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면 망한다. 예. 너무 이렇게 독서 동아리만 이렇게 네, 편향돼서 그리고 책 사는 돈 아까
아까워하면 망한다. 그죠, 그죠. 아까우면 안 되죠. 아깝긴 한데 어떡하죠?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맞아요.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을 소장하는 걸로. 네. 그리고 책만 읽고 실천이 없으면 망한다. 저희 지역에서 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맞아요. 혹시 뭐 댓글에서도 의견 주셨나요? 뭐 망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지금 김경희 선생님께서 독서 동아리 망하는 거 두려움 말고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긍정을 배웁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서로, 맞아요. 서로 배려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역할 분담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 있네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놓친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아리에는 책만 파는 사람, 규칙을 중요시하는 사람, 사담을 좋아하는 사람 등등이 다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라고 얘기했고요. 또 강성희 선생님께서는 추진력 있게 끌고 가는 사람, 분위기 맞춰서 두루두루 아우르는 사람, 튀지 않아도 성실한 사람, 4차원이지만 나름 갈 길을 가는 중요하죠. 다양한 역할이 어우러지는 그림을 목표 중 하나로 걸어놓을 수 있다면 어느 한 색깔로는 절대로 오래 가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못한다라는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귀한 얘기입니다. 너무 고수 아닌가요? 진짜 그쵸. 귀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독서 동아리 하면서도 이게 사람의 일이니까 음. 그냥 진짜 혼자 공부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모였을 때 좋은 그쵸, 점도 그쵸. 많지만 네. 사실 힘든 점도 많은데 결국은 사람의 문제니까 사람 관계의 문제. 네, 맞아요.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고 화해에 나가냐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서로가 인정해주는 거. 네. 각자 역할이 있다. 네. 각자 역할을 잘하자. 역할 분담 잘하자. 이거 정말 놓치고 책 안 있다는 읽어오는 역할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책은 다 읽어오는 걸로. 우리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끝이 맞아요. 끝이 없어라. 음. 밤새야 돼요, 밤새야 돼. 어떡하죠?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우리 밤새도 끝이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그러면은 보이는 라디오 우리 다음 차시를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독서 동아리 연말 파티는 1년에 한 번이니까. 한 번만 하는 걸로 하죠. 이런 독서 동아리 연말 파티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이렇게 셋만 조촐하게 모이는 거 말고 진짜 우리 함께 해주신 네, 맞아요. 여기. 진짜 그 자리에서 같이 네. 얘기 네. 나누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저분들도 그 자리니까 당신일지도 몰라요. 여기 오라고 하면 안 오실지도 몰라. 그런가요? 비대면이라서 더 우리 코로나 상황을 즐기고 있는 맞아요. 코로나 상황이 정말 어려움도 많이 줬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해 이렇게 새롭게 시도도 해보고 맞아요. 또 새로운 탈출구도 되고 또 좋은 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좀 어떠셨는지 각자 좀 참여하셨을 때 어떤 거 느끼셨는지 소감을 한마디씩 좀 해볼까요? 저는 지금 계속 여기 그 대화창을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네네. 읽어드리느라고. 근데 저희가 놓쳤던 이야기들을 여기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뭔가를 전해드리는 것보다 여기서 얻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전 정말 되게 오길 잘했다. 그러니까 전 새벽에 왔거든요. 네, 지방에서 왔으니까. 네네네.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길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주신 힌트 중에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모래시계. 예, 그냥 이제부터 말 많은 사람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면 모래시계 하나 사다가 딱 앞에 놓고 요거 다 데려갈 때까지만 말씀하세요라고. 예. 3분으로 끊어버리려고요. 예, 그런 아이디어도 없고요. 참 좋았던 게 실패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이 배우면서 또 다른 이제 성장을 이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지금 뼈아픈 코로나 시기를 건너오면서 우리가 또 다른 뭔가 새로운 변화들을 모색해가지고 그걸 또 극복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배운다는 생각하니까 이런 어떤 프로그램도 사실은 처음인데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오프라인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배우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오늘은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고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귀한 가르침이었던 네. 것 같아요. 오히려 참여해주신 분들의 네. 댓글이 그죠? 네. 저희도 처음에 이거 구상할 때 어떤 걸로 주제를 잡을까라고 음. 했을 때 우리가 실패가 음. 사실은 부끄러워서 잘 말 못하고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사실 배우는 거니까 이러면 독서 동아리 망한다 했을 때 좀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왜 그죠. 쓸데없는 얘기 하냐. 응원해줘도 모자른데.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할지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네. 사실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맞아. 이야기하고 우리의 실패를 드러냈을 때 성공할 수 있겠구나 맞아. 희망을 가진 네, 것 네.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2021년 성공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그리고 제가 집에 가면 댓글을 다 복사해서 남기고 싶을 만큼 댓글에 참여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시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패담을 통해서 다시 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새로운 지혜를 얻은 것처럼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네.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 선생님 아까 계속 주장하시는 10만 독서동아리 네. 우리 평생 책 읽는 네. 그런 문화를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실천해 주시는 독서 동아리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내년에 좀 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응원합니다. 예, 아무쪼록 그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힘내서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 이쯤에서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너무 아쉽네요. 그죠? 아쉬워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여기 대본대로 안 하셨거든요.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좀 대본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 저기 댓글 마지막으로 칭찬하는 말을 네. 조금 듣고 가야 우리 또 그럴까요? 뭔가 뿌듯하지 않을까 해서요. 우리 사연 주신 분들의 오늘 또 네. 오늘의 소감 사연분들. 네. 네, 오늘 이렇게 다 듣고 사연 올리신 선생님들, 현상선 선생님께서 세 분 너무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라고 기분 좋죠. 네. 네. 자, 김현주 선생님께서는 코로나 덕분에 새로운 시도와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한 해였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즐거운 시간입니다 라는 얘기 하셨고요. 이영숙 선생님께서는 가공되지 않은 솔직 담백한 이야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강성희 선생님께서 변생 화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트 박수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심어 놓으셨나봐. 네, 사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놓은 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아, 오늘 이렇게 함께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 시간 잘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함께 읽기 독서 동아리 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바로 힘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좀 마칠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책이 만나는 이 시간 독서 동아리 연말 파티. 이러면 독서 동아리 망한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21년 독서 동아리 화이팅!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독서 동아리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다 같이 그대여